문주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깊었지만 북의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평화통일을 외쳐온 노 작가를 스승처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문주는 답을 얻기 위해 노 작가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노 작가 역시 같은 문제로 장동익을 만났다고 말하며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일에 관해 물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깊은 피로와 회의감에 젖어 있었다. 조국의 정치인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길을 말하지.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느끼지 못하오. 곧 아르헨티나로 떠날 생각이오. 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가진 적대감을 키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듯했다. 문주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와 생각이 다른 장동익의 동생 장준상은 문주가 하려는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문주는 과거의 사건들을 끌어내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장동익의 어머니 이목 씨는 문주가 손에 쥔 증거 자료를 근거로 장준상을 태회로 내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목 씨는 조용히 움직였다. 장동익의 앞길을 가로막던 자들을 하나하나 압박하며 그가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운 것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쥐고 있던 자료들을 무기로 삼아 그들의 입을 막았고 동시에 문주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후 세공화당은 문주를 공식 후보로 영입했다. 지지율은 단수배 위로 치고 올라갔다. 문주는 곧장 장동익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그의 노트북을 열어 모든 기록을 확인하라 지시했다. 감춰져 있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드디어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준비하는 날이 다가왔다. 문주의 컨셉은 분명했다. 남편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전사, 현대의 잔다르크. 그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이목선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다. 연설문 한 줄 한 줄까지 직접 눈을 통과시켰다. 그 무렵 상호 역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도 가만 있지 않았다. 북의 핵을 옹호하거나 그 위협을 외면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여러 인물들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물밑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문주에게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다. 내가 전쟁을 막겠다. 그러나 내 길을 막는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문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전쟁을 막을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 시각 미국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반도는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끌려들고 있었다. 상호는 문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날 문주의 일정은 숨돌릴 틈조차 없었다. 광주에서 시작해 현중원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빡빡한 하루. 그녀의 움직임은 광화문 전광판과 SNS 실시간 뉴스로 끊임없이 중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보는 곧 미국의 눈에도 포착되었다. 그들은 조용히 의원들을 움직여 문주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상호는 서둘러 문주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빽빽한 일정 속에서 문주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답답함 속에서 상호는 결국 박창희를 찾아가 경고했다. 열차를 타면 안 됩니다. 특히 창 쪽 의자에는 절대 앉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폭탄이 설치되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고는 끝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문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고 말았다. 시간이 없다. 상호는 자동차를 몰아 광명역으로 내달렸다. 그는 그곳에서 문주와 마주쳤고 순간 그녀를 차에서 밀어내듯 내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 문주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상호가 앉은 의자는 곧 폭발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호는 기적처럼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폭발의 충격 속에서 간신히 몸을 빼낸 것이다. 경찰은 즉시 문주에게 일정을 취소하라 권고했지만 문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대신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문주의 행보는 비와 희생을 딛고도 계속 이어졌다. 문주는 결국 구급차에 몸을 싣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군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이름을 연호하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문주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그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열광 뒤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상호는 인파 속을 날카롭게 살폈다. 낯선 시선과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는 곧장 그들을 주시했다. 그러나 무대 위에 선 문주는 흔들림이 없었다. 준비된 연설문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진심은 광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곧 청중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고 이내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문주는 경찰서에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홀로 방을 나왔다. 복도의 끝, 성모 마리아 상이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섰다. 그때 상호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경호하겠습니다. 문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렇게 문주와 상호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묶이며 3화는 장중한 울림 속에 막을 내렸다. 3회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이념을 좇는 자들로 인해 분단의 길로 들어섰고 그 속에서 같은 민족이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몇몇의 권력과 욕심 때문에 한반도는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변해갔고 그로 인해 민족의 아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만약 그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민족을 생각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빨리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에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